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생산자동화 CAD 실기 12강 동력 전자단치 본체 부분을 모델링하고 2D 도면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문제를 좀 어렵게 하면 보통 이렇게 동력에 관련된 본체가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관련해서 한번 오늘 강의를 할게요. 자, 보시면 도면은 이어갔고요. 주소 보니까 일반 주소죠. 이 밑에 도시되고 지시 없는 모서리 라운드는 R2다. 그리고 도시되고 지시 없는 못따기는 0.5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0.5 못따기는 거의 보이진 않고 이 부분이 아무래도 뭐가 잘못된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지금 못따기 아니고 못깎기 같은데요. 왜냐하면 이런 무슨 못깎기 되어 있는 이런 부분 나온다는 것은 못따기보다 못깎기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3D 주요 작업으로서는 리브, 그죠? 이렇게 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을 리브라고 그래요. 리브는 우리말로 하면 보강제라고 할까요? 보강제. 예. 우리가 선반을 할 때도 선반 밑에 이렇게 삼각형으로 대를 대잖아요. 그것은 선반이 부러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그걸 리브라고 그래요. 그래서 리브를 그리는 방법, 그 다음에 라운드의 모양에 따라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했고요. 그 다음에 못따기는 사실 못깎기 전에 작성을 해야 되고요. 못깎기 할 때도 마찬가지로 R 값이 큰 거부터 작은 순서로, 네, R 값이 큰 거부터 작은 순서로 해야 되고요. 이런 리브 부분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위와 아래를 합니다. 이런 것들 순서를 잘 지켜주셔야 도면에서 원하는 모양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2D에서는 주요 작업은 부분 단면도가 되겠네요. 그죠? 이렇게 본체 하단 부분에 이렇게 지금 카운트 보링이 되어 있잖아요. 사실 카운트 싱킹에 더 가까운 것 같은데 카운트 보링 표시가 되어 있네요. 카운트 싱킹이 되어 있는 이 부분,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2-파이 9 드릴 홀이라는 것은 구멍이 두 개인데 파이 9.9 드릴 구멍이고요. 그다음에 파이 18 C/B라는 것은 카운트 보링입니다. 그래서 카운트 보링 18짜리 보링에 그 다음에 DP, 깊이죠. 깊이는 0.6이라고 되어 있어요. 카운트 싱킹 가까운데 일단 도면에 나왔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리브의 회전도시 단면도를 그리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2D에서는. 그러면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가장 먼저 그려야 할 것이 뭐냐, 어디부터 그려야 되냐, 항상 하부를 먼저 그립니다. 하부니까 이게 사각형이잖아요. 일단은 바닥이니까 바닥, 사각형인데 어떻게 보여? 정면도에서 보니까 이쪽이 84고요. 그죠? 그 다음에 폭을 보니까 얼마예요? 34예요. 그죠? 높이는 7. 그죠? 84, 34, 7. 자, 그죠? 여기 84, 34. 그죠? 여기 8 나온 것은 지금 요 상부예요. 자, 아래를 하부, 그죠? 하부라고 하고, 이 상부라 하고요. 네, 상부에 동력자인지 축이 나고 끼어지겠죠? 그래서 하부는 바닥면을 고정시키는 부분이죠. 그죠? 하부와 상부 사이가 뭐가 있어요? 리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부를 먼저 그리는데, 하부는 정면도 보니까 84에 우측면도를 보니까 34 사이즈, 그 다음에 높이는 7로 되어 있습니다. 84, 34, 7. 그렇죠? 돌출 2. 돌출 얼마만큼? 7. 보통 양쪽 돌출인데 얘는 어차피 바닥면이니까 위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위로 다 돌출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상부를 그릴 거예요. 상부는 어떻게 해요? 네, 도면을 보시면 우측면도를 보시면 돼요. 우측면을 봤다는 것은 이 가운데로 들어가서 이 부분을 어떻게 그래요? 네, 회전도시 합니다. 여기가 지금 파이 24만큼 뚫렸잖아요. 39에. 그러면 이만한 회전도시를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회전도시 단면도를 하면 돼요. 자, 그럼 어떻게 되냐? 일단은 가운데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작업 평면을 잡습니다. 작업 평면을
자, 여기 보시면 얘를 클릭해도 되고요. 그죠? 또는 대괄호 디귿, 이게 역디귿자라고 그러죠? 대괄호 역디귿자를 단축키니까 그거를 키보드에서 눌러도 되고요. 그래서 저는 키보드에서 그냥 눌러가지고 그 다음에 클릭한 다음에 반대편에서 클릭을 하게 되면 가운데가 잡힙니다. 자, 이렇게 작업표를 만들면 그 다음에 스케치, 그 다음에 작업표면 클릭, 그 다음에 뭐예요? F7 절단 모서리 투영.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어떻게 라인 하나 긋죠. 그죠? 중심, 회전체니까 중심선이 하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중심선에 이렇게 사각형이 하나 있어야죠. 그죠? 이것이 화장할 거니까. 자, 다 끝났습니다. 그죠? 자, 중요한 건 뭐예요? 이제 대충 그렸으니까 이제 치수를 넣어서 그려줄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여기 보니까 이 중심선은 바닥에서 얼마만큼? 네. 바닥은 여기죠. 그죠?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48만큼 되어 있습니다. 어우, 올라가야 되는데 떨어져 버렸네요. 자, 올렸습니다. 아, 이렇게 잡아가지고 드래그해서 그냥 이렇게 잡아당기면 돼요. 그죠? 네. 드래그해서 잡아당기면 돼요. 잡아당기면. 마우스 왼쪽 버튼으로. 아니면 다시 위에다 그렇게 상관없죠? 자, 얘는 중심선이 될 거고요. 앞으로 48만큼. 자, 그죠? 여기서 바닥면 48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사이즈가 33이고 이 끝에서 8만큼 되어 있잖아요. 그죠? 33, 8. 자, 얘가 33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8이에요. 8. 그죠? 네. 8만큼 떨어진 거예요. 네. 됐고,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가 높이가 39. 그죠? 39.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중공주 안쪽이 24.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죠? 네. 다 했습니다. 쉽죠? 자, 이렇게 하고 나서 어떻게 해요? 이제 돌리면 되죠. 네. 돌리면 됩니다. 어떻게? 단축키 R. 아이고, 회전. 자, 이거 회전체 선택하고 프로파일 선택했죠? 그 다음에 축을 선택해야 돼, 축. 자, 축을 클릭한 다음에 축이 중심이죠? 클릭. 그 다음에 확인. 됐습니다. 됐죠? 지금. 자, 하부와 상부를 다 그렸어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리브를 그리는데 어느 부분 리브를 먼저 그리나요? 자, 어디 부분의 리브냐? 이 부분. 자, 상부와 접촉하는 이 부분의 리브를 먼저 그려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돌아가서 자, 어떻게 해야 되냐? 리브를 잘 보니까 지금 리브가 요만큼이 두께가 8이에요. 다시 우측면도 보면 이 부분이 8이라는 얘기거든요. 8만큼 되어 있는데 여기다가 스케치를 하게 되면 이 바깥쪽으로 8만큼, 안쪽으로 8만큼만 들어오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 돌려서 자, 스케치 단면 여기다 합니다. 자, 스케치 S F7 절단 모서리 투영. 살짝만 돌려볼게요. 자, 지금 이만큼 잘렸어요. 8만큼 안에 들어온 거예요. 보이지 않겠지만. 자, 일단 이 부분이 중요해요. 그죠? 이 상태에서 라인을 접선해서 하나 올리고, 엔터. 클릭해서 올리고, 엔터. 자, 하고 나서 어떻게? 얘를 붙여야겠죠? 자, 접선 구속 눌러가지고, 원 클릭, 선 클릭. 원 클릭, 선 클릭. 그 다음 자르기, X. X면 할 때 X죠? 잘랐어요. 자, 다 했습니다. 네, 끝났어요. 간단하죠? 자, 돌출 얼마만큼? 8만큼 앞으로. 그죠? 2 돌출 반향을 잘 선택해야 됩니다. 이제 이쪽이 아니죠. 그죠? 자, 여기에서 보실 바와 같이 반향을 돌려야 돼요. 돌리고 값을 8만큼 해서 확인. 자, 됐죠? 네, 그려졌습니다. 자, 이게 끝났으면 이제 남은 건 뭐예요? 가운데죠. 가운데 리브. 자, 리브 가운데 리브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보면 각도가 55도가 주어져 있어요. 참 친절하게. 그러면 이건 더 간단해요. 각도가 55도를 주어졌기 때문에 리브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하냐? 자, 가서서 일단 작업하면 클릭
스케치 S, F7, 절단 모서리 투영 한 다음에 요 라인을 선택해서 요 점에다 클릭한 다음에 그냥 대충 이 정도 누르세요. 그 다음에 얘를 어떻게 해요? 치수를 넣어야죠. 각도를. 얼마만큼? 55도. 그죠? 각도를 넣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스케치 마무리. 스케치 마무리. 자, 스케치 마무리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디냐? 여기 보시면 리브라는 게 있어요. 자, 돌출, 회전, 그 다음에 엠보시, 파색 밑에 코일 옆에 리브라는 것을 클릭을 해요. 클릭을 합니다. 클릭을 하고 나서 프로파일을 선택을 합니다. 선택을. 자, 선택을 했어요. 그 다음에 두께는 얼마예요? 두께는 8이죠? 그죠? 8. 자, 하고 나서 보니까 변화가 없잖아요. 눌러보세요. 이렇게. 변화가 없으면 자, 눌러보시고 자, 뭐가 생겨야 되냐면 지금 요거 생겨야 돼요. 요게. 그죠? 프로파일을 양쪽으로 도출하고 이거죠. 그죠? 두 번째 거. 그죠? 네. 네. 이게 안 눌러지면 여러 가지 한번 눌러보다가 하다 보면 나오거든요. 잘 안 나올 때가 있어요. 버그인지는 모르겠지만 여튼 이건 아니고 이 아래 건데요. 이 아래 것이 되도록 프로파일 선택하고 다시 볼게요. 자, 리브 누르고 프로파일 선택하고 그 다음에 두께 넣고 양쪽 돌출이죠. 그죠? 양쪽으로 돌출하겠죠? 그 다음에 유한이 아니라 다음 면까지만 하고 나서 했는데 안 나오면 이렇게 눌러보시고 한 번 더 눌러보세요. 이렇게. 그죠? 그래서 안 나오면 한 번 더 이렇게 한 번 더 클릭. 그죠? 네. 이게 잘 안 될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리뷰를 할 때 보통 다 이렇게 안 하지만 일단은 이렇게 해가지고 바로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잖아요. 이렇게 한번 눌러주고 이렇게 스케치 편면에 한번 클릭해서 프로파일 선택해서 안 되면 이렇게 클릭해가지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 되면요. 되면 상관없지만 바로 되면 좋겠지만 여튼 저희는 리뷰를 그리기 중요해요. 확인. 자, 그래서 리뷰를 다 그렸어요. 그죠? 네. 자, 리뷰를 그리는 방법은 이렇게 리뷰를 이용하는 방법. 자, 했죠? 자, 리뷰를 이용하는 방법을 다시 보여줍니다. 자, 일단은 이게 아니고 두 번째 프로파일 선택, 그 다음에 방향을 선택한 다음에 두께 선택, 하나 두 번째 거 선택이 해야 돼요. 그 다음에 확인. 다시요. 한 번 더 보여줍니다. 자, 리뷰 선택, 그 다음에 아래 거 이 탭이 없어지네요. 자, 두 번째 선택한 다음에 프로파일 선택, 그 다음에 방향을 선택, 그 다음에 두께, 양쪽 확인. 됐어요? 자, 이렇게 리뷰를 하는 방법. 그 다음에 삭제. 자, 삭제. 자, 그냥 스케치하는 방법. F7, 절단 모서리 하고, 자, 라인을 그리는데, 이게 그거예요. 그 다음에 D를 55도 하고 나서 요 라인을 요 있습니다. 이렇게 라인을 대충 안쪽까지 파고들 수 있도록 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돌출하면 되죠. 이렇게 돌출 양쪽으로 8만큼 확인. 네, 어차피 내부로 돌출되기 때문에 바깥으로 튀어나오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되겠죠. 네, 큐브로 해서 일단 뷰에 맞춤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돼요. 방법은 각도가 안 주어져도 이렇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돌출로 꼭 리브 명령을 안 해도 그릴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튼 이렇게 작성이 됐으면 바닥 부분에 지금 보시면 못 닿기가 돼 있죠. 그냥 못 닿기 전에 못 닿기 먼저 해야 되니까 이 부분이 못 닿게 돼야 돼요. 못 닿기. 자, 못 닿기 C6이란 얘기는 45도 이쪽 6, 이쪽 6, 45도. 그래서 얘를 모서리를 클릭하게 되면 됩니다. 그래서 못 닿게 했고요.
그 다음에 바닥면을 보면 지금 이렇게 카운트 보링이 되어 있잖아. 이 부분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카운트 보링 하려면 어떻게 구멍포기 하면 되잖아요. 자, 구멍포하려면 자, 이 바닥면 스케치 F7 절단 모델을 투영하고 자, 점을 찍습니다. 자, 하나, 둘. 잘 보이지 않겠지만 일단 점을 찍었어요. 자, 여기서 치수를 입력해야 돼요. 여기서부터 평면도를 보니까 여기까지 중심까지 12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끝에서부터 중심까지 해서 12. 반대편도 똑같죠. 그래서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2. 그 다음에 바닥에서 여기까지가 12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구멍 지금 점을 찍었으니까 구멍 단축키는 H잖아요. H 보면 요렇게 지금 구멍이 여러 구멍이나 진짜 얘도 있고요. 이게 원래는 이렇게 카운트 보링 이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게 카운트 싱킹이에요. 근데 카운트 싱킹은 뭐냐? 나사 머리 부분이 약간 튀어나온 거. 얘는 나사 머리가 그렇죠? 묻혀 있는 거거든요. 차이가 좀 있어요. 그 다음에 카운트 싱킹은 접시머리 형태 이렇게 되어 있는 거 할 때 사용하는데 이게 가깝죠, 그죠? 이게 가까우니까 이걸로 하시고요. 거리는 보니까 하부가 지금 전체 관통은 상관없고요. 중요한 건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이 카운트 보링 윗부분이 18, 그 다음에 DP가 0.6, 그 다음에 드릴 구멍이 9 해서 확인합니다. 네, 됐죠? 도와줬습니다. 그죠? 네. 네. 만약에 못따기를 한다 그러면 여러 부분들을 약간 못따기 할 수도 있겠지만 뭐 도면상에 표시가 안 돼서 굳이 해가지고 만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완성이 됐으면 거의 다 끝났습니다. 본체 만들기가. 자, 이제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이제 못따기까지 했으니까 못따기는 못깎기 앞에 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못깎기는 큰 것부터 작은 수로 한다고 했어요. 그렇죠? 큰 것부터 작은 수로. 자, 그래서 큰 것은 R2죠. 그죠? R2를 먼저 합니다. 자, 못깎기를 선택한 다음에 R2. 자, 얘 R2고요. 얘도 R2고요. 얘도 R2, R2. 그 다음에 반대편도 R2, R2. 아니네. 이 부분은 아니죠. 잘못됐습니다. 취소. 자, 다시 도면 한번 볼게요. 자, R2가 어딘가 볼게요. 자, 봅시다. 이게 지금 여기 보면 정면대로 보면 R1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회전도시 당면 부분. 그럼 이 부분은 R1이고 이 안쪽 부분이 R2가 되겠네요. 이 상부하고 이 안쪽 부분이 R2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안쪽 부분부터 해야겠네요. 그 다음에 여기는 R1이네요. 그죠? 이 부분 다 R1. 그죠? R1이니까. 그 다음에, 네. 이 부분 R2, 이 부분만 R2가 되겠네요. 그죠? 이런 부분들만. 그래서 R2를 다시 하겠습니다. R2를 못깎기가 이 부분이죠. 그죠? 이 안쪽만 다 지금, 네. 그 다음에, 네. 이렇게 안쪽,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바깥쪽, 네. 바깥쪽, 그 다음에, 이 부분이죠. 그죠? 여기, 이 부분이 지금, 지금 다, 이렇게, 이 부분, 만나는 부분들이죠. 지금. 네. 이런 부분들이 R2입니다. R2가 됐어요. 자, R2가 됐고, 그러니까 이 모양이 나온 거예요, 지금. 그렇죠? 이렇게 모양이 이렇게 큰 거를 먼저 안 해주면 이게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잘못하면. 바깥으로 리브의 모양이, 못깎기 모양이 이렇게 표시될 수 있도록, 큰 거부터 합니다. 그 다음에 못깎기 1. 자, 1은 어떠냐? 1은 못깎기 2가 안 됐네요. 하나가, 두 개가. 이 부분이죠? 자, 이 부분, 양쪽으로, 상부 부분. 자, 그 다음에 1. 자, 1은 이 부분이죠. 자, 1. 그 다음에 1.
자, 돌려서 여기도 1. 네. 그 다음에 또 어디냐? 여기도 1. 네. 그러면 다 된 것 같아요. 자, 다 목깎이 다 됐습니다. 확인. 자, 목깎이 했고, 어디 볼까요? 도면하고, 도면 볼까요? 자, 됐고, 다 했습니다. 필요한 부분들. 자, 목깎이, 못따기, 참, 뭐라 그러죠? 헷갈릴 수 있지만, 리브는 거의 목깎이라고 보시고 하시면 돼요. 못따기보다는. 왜냐면, 리브의 모양을 봤을 때, 여기 보시면 이런 모양들을 봤을 때, 리브 모양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아, 다 목깎이구나 하시고, 생각하시고 작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도면이 다 완성이 됐어요. 자, 됐죠? 됐습니다. 딱히 더 이제 목깎이를 해야 될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아, 요 부분은 또 목깎이를 해야겠네요. 그죠? 요 부분도 목깎이 안 됐어요. 자, 목깎이가 이 정도 해서, 자, 여기는 2네요. 자, 2. 그 다음에 이쪽 2. 이게 헷갈릴 수 있어요. 못따기가 헷갈릴 수 있지만, 아까 말했죠. 무조건 목깎이라 생각하시라. 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양이 나오려면 목깎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목깎이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다 됐으니까, 자, 여기 보시면 여기도 지금 목깎이로 해서 되잖아요. 그죠? 모양 이 모양이니까. 자, 됐습니다. 그래서 저장하십니다. 저장하는데 실기 몇 번이냐 이게 12번이네요. 12번 저장. 자, 저장됐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도면 양식 가서 이제 다시 이제 이거 만들면 되겠죠? 자, 일단은 여기 주소 보니까 도시되고 지시 없는 모서리, 이렇게 어렵게 쓰는지 모르겠지만 라운드 R2, 두 번째는 되고 지시 없는 못따기 C 0.5 확인 됐습니다. 뷰 배치 기준. 자, 얘를 기준하면 안 되죠. 얘를 정면도 하면 돼요. 얘를 돌려야 돼요. 자, 이렇게 이게 정면도 되죠. 정면도, 평면도, 우측면도, 등각투상도, 오른쪽 마우스 확인. 네, 됐습니다. 자, 정면도 먼저 보겠습니다. 정면도 일단 이런 부분들, 이 목깎이를 해서 나오는 부분들이거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가시성 제거로 지워주시고요. 이런 부분들 도면에서 뭐 상관없이 하면 되는데 이것을 오해할 수 있어서 지워주는 것 뿐이에요. 사실 뭐 알고 있으면, 뭐 채점하신 분이 알고 있으면 상관이 없지만 또 모를 수도 있으니까. 자, 이렇게 지워주시고, 자, 일단은 가장 먼저 치수를 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라고 할까요? 단면하는 거죠. 브레이크아웃. 그죠? 자, 이 브레이크아웃. 자, 하려면 누르고 S 스케치하면 나왔죠? 그 다음에 스플라인 해서, 자, 스플라인 모양을 이쁘게 이런 모양이 되겠네요. 여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죠? 중요한 건 이렇게 마지막 끝점이 일치가 되었는 게 중요합니다. 그죠? 스케치 마무리. 자, 브레이크아웃 선택하고 시작점 얘를 클릭 확인. 자, 됐죠? 자, 해서 지금 했어요. 선생님, 이 파단선은 꼭 같은 모양으로 됩니까? 그건 상관없습니다. 파단됐다는 건 보여주면 되니까 그게 큰 의미는 없어요. 자,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회전도시 단면들도 그려야겠네요. 그죠? 왜냐하면 리브는 단면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다 안에다가 회전도시 단면들을 그려줍니다. 그래서 다시 스케치. 일 때는 어떻게 하냐? 이렇게 드래그 한 다음에 형상 투영을 합니다. 형상 투영 한 다음에 라인을 하나 이렇게 그려요. 대충 하나 이렇게 하나 긋고, 이것이 지금 이 리브의 직각이 아니잖아요. 그럼 뭐예요? 그래요. 직각 구속. 자, 얘를 눌러서 클릭한 다음에 직각 구속
아이콘 클릭한 다음에 클릭 하게 되면 이렇게 직각이 쓰겠죠. 그죠? 자, 직각이 썼으니까 리브가 8자리 리브니까 회전 도시 된 거잖아요. 8자리를 그립니다. 자, 어떻게? 간격 띄우기. 자, 여기서부터 이리로 8이니까 4만큼 그 다음에 자르고 그죠? 그 다음에 잘랐으면 여기 라인을 잇고 그 다음에 라인을 잇고 엔터. 왜냐면 여기가 지금 해치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라인을 닫아줘야 돼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자, 이걸 좀 늘려도 될까? 중심선이니까 늘려도 되겠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거 장심선을 잡으면 계속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자, 하고 나서 어떻게? 목깎기, 여기가 R1이잖아요. 그래서 목깎기 합니다. 목깎기 먼저. 목깎기 R1. 자, 인원 클릭, 선 클릭. 인원 클릭, 선 클릭. 자, 목깎기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형상图옆에 보시면 영역 채우기 해치라고 있어요. 이게 단면한 거예요. 다 해치. 클릭한 다음에 얘를 클릭. 그 다음에 요거를 요 해치를 한 번 더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해치선이 나오죠. 해치선이 뭐 좀 더 작게 하고 싶다 그러면 축척을 0.5 이렇게 바꾸시면 되고요. 아니 괜찮아 그러면 원하는 축척만 한다. 근데 각도도 바꾸고 싶으면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 누르면 이렇게 됐죠. 여기서 끝나면 안 되죠. 그죠? 네, ESC 누르면 다시 원 상태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다 됐죠? 근데 이 선은 보이면 안 되잖아요. 이 선은 클릭한 다음에 여기 보면 스케치만이라고 있어요. 네, 도면 스케치 객체가 표시, 나중에 스케치 마무리 하게 되면 표시되지 않도록 설정하기 위해서 스케치만을 클릭합니다. 그럼 얘는 보이지 않아요. 볼까요? 자, 이거 얘는 중심선이니까 클릭해서 중심선 만들어졌죠? 클릭한 다음에 주석에서 여기에서 중심선 하고 나서 스케치 마무리. 자, 그죠? 이 선은 스케치만 했더니 이 선은 보이지 않고 회전도시 단면도가 됐습니다. 자, 얘는 됐고요. 자, 얘한테 필요한 것은 이제 중심선 주석에서 저는 이게 좋아한다고 했죠? 이거를 클릭해서 얘를 클릭 늘리면 되잖아요. 그죠? 늘려서 늘리면 되고, 그 다음에 얘는 구멍은 이렇게 드릴 구멍 이렇게 선 두 개를 클릭해서 하면 되고, 그렇죠? 그러면 됐죠? 자, 두 개 됐어요. 됐고, 선을 좀 늘릴게요. 조금 선을 빗나가게 이렇게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눌러가지고 클릭해서 눌러가지고 늘리면 됩니다. 그리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정면도는 다 됐습니다. 자, 우측면도 볼게요. 우측면도도 회전도시 단면도가 필요하고 부분 단면도가 필요합니다. 얘 클릭 S 스케치 들어왔어. 그 다음에 해치를 먼저 해야 되니까 스플라인을 이용해서 자, 어떻게 이쁘게 해줘야 되냐, 여기 선을 이렇게 좀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지그재그 갈 수 있도록 여기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꼭 도면의 파단선처럼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냥 비슷하게만 만들어주고 시작과 끝점 일치하도록 하는 게 중요하죠. 그죠? 네.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스케치 됐으니까 어떻게 이제 브레이크아웃. 자, 모든 것에 우선합니다. 브레이크아웃은 자, V배치에서 브레이크아웃 클릭 시작점은 얘를 파고 들어오면 되죠. 확인. 파고 들어왔죠. 자, 이렇게 했으면 됐어요. 이거 무슨 선 남았는데, 자, 그렸으니까 숨은 선 없어지기 전에 또 어떻게 없어지기 전에, 자, 여기 들어가서 자, 회전도시 단면 만들어야죠. 자, 클릭 스케치. 이번 어떻게, 자, 이렇게 드래그해서 형산2형 클릭해 준 다음에 그 다음에 라인을 하나 그어준다 그랬죠? 자, 라인 하나 긋습니다. 이렇게. 자, 긋고 나서 직각 구속 시킨다 그랬죠? 직각 구속 시키십니다. 자, 이놈하고 이놈에서 직각 구속 시킨 다음에 간격 띄우기를 이용해서 간격 띄우기 누르고 요놈 선을 이쪽으로 중심에서 4. 그래서 4.
왜요? 전체 길이가, 전체 두께가, 리브 두께가 8이니까 했습니다. 자, 그리고 튀어나온 부분 자르고, 그 다음에 라인을 이용해서 요 끝점과 끝점을 연결하고, 여기도 목깎이를 하는데 얼마만큼? 1만큼. 자,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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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 됐죠? 그 다음에 라인을 여기서 여기 끝점 연결합니다. 왜? 해치해야 되니까, 영역을 채워야 되니까. 아니면 영역이 해치가 안 됩니다. 자, 너무 좀 위쪽인가요? 살짝 위로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마우스 왼쪽 잡고 올리면 됩니다.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자, 됐어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어떻게? 영역 채우기, 해치를 클릭한 다음에 얘를 클릭하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이 해치를 클릭. 그럼 나왔죠? 근데 조금 더 축척이 작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0.7 정도로 축척을 좀 줄여서 확인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ESC. 그 다음에 얘는 클릭해서 스케치만. ESC. 얘는 클릭해서 주석에서 뭐죠? 중심선. 클릭. 네, 됐습니다. 하고 나서 스케치 마무리.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됐어요. 자, 됐는데, 어디 보자. 도면 볼게요, 다시. 아, 여기 지금, 못따기 부분이 표시가 안 됐네, 그죠? 네네. 네. 여기가 지금 못따기 되어 있으면 이 부분이 못따기 된 것이, 나와야 되는데, 못따기 된 부분이 클릭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못따기가 왜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라운드가 돼서 못따기가 이렇게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그 점 참고해서 하면 되겠지만, 저는 그냥 못따기가 있는 선이 있으니까 못따기가 돼 있다고 생각하고 스케치를 2개 다 넣겠습니다. 그래서 스케치 들어가서 이렇게 클릭해서 형상 투영 라인 하나 이렇게 그려주고, 자르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C6이니까 6 되죠? 그 다음에 얘를 주석에서 보이니까 외형선으로 표시합니다. 됐죠? 스케치 마무리. 자, 이쪽 왜 하느냐, 이게 부분 단면 되어 있기 때문에 안쪽을 보이기 때문에 바깥이니까요. 이렇게 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 자, 스케치 들어가서 다시 이렇게 들어가서 형상 투영, 그 다음에 라인을 이렇게 하나 그린 다음에 수직하게 자르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6. 그 다음에 얘를 외형이니까 외형선으로 주석에서 외형선으로 표시하도록 바꿔주고 스케치 마무리. 이렇게 돼야겠죠? 자, 그리고 모양이 좀 상이하니까 이 부분을 지우겠습니다. 너무 상이해 보이니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지워서 표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얘를 일단 수문선이 보이네요. 그죠? 그러니까 이대로 어떻게 보이게 놨으니까 하여튼, 근데 얘는 지워야겠죠. 그죠? 얘는 가시선 지우고, 아이고 프린트하면 안 보이겠지만 또 신경 쓰이니까 지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이 부분도 그려놔야겠네요. 그죠? 이 부분은 그냥 스케치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자, 스케치 어떻게 스케치할 때는 이렇게 잡아서 형상 투영, 브레이크가 다르죠? 한 다음에 라인을 여기에 맞춰서 이렇게 그립니다. 그리고 살짝 클릭해서 살짝 그래요. 왜 이렇게 그리냐면 이 목깎이를 그려주려고. 그래서 목깎이가 3이었잖아요. 3? 2인가요? 잠깐만요. 2죠? 2 해서 하고, 예선하고 이 선을 클릭하게 되면 목깎이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자르면 되죠. 잘라서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선 클릭, 시프트 누르고 클릭해서 얘는 뭘로 바꿔줘야 돼요? 그렇죠. 네, 외형선으로 바꿔줍니다. 외형선 바꿔준 다음에 스케치 마무리 하면 이렇게 나오겠죠. 도면처럼 더 바꿔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도 더 튀어나왔으니까 나오지 않도록 해주고, 그
다음에 중심선을 표시해주겠죠. 자, 얘하고 얘를 중심선을 표시해서 나오게 해주고, 자동화된 중심선을 이용해도 되고요. 자, 얘도 마찬가지로 중심선이 나올 수 있도록 표시해 줍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얘도 우측면도의 기본적인 작업, 치수 빼고 작업은 다 했다 보시면 되고요. 다 했죠. 그 다음에 일이 넘어와서, 자, 평면도 볼게요. 자, 평면도 보니까, 아하, 여기가 또 목깎기가 표시가 안 됐네요. 왜 목깎기가 안 된 것 같아요. 아, 목깎기 안 됐어요. 자, 그럼 어떻게 하냐. 아까 모델링한 도면 보세요. 모델링 도면 보면 분명히 목깎기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죠? 안 됐잖아요. 자, 목깎기를 이렇게 해주시고요. 확인. 목깎기 해주시고, 네. 저장을 합니다. 저장을 하고, 다시 도면으로 가서 얘를 보시면, 그죠? 변했죠? 왜냐면, 2D 도면은 어차피 그 부품 모델에서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한 폴드에 항상 모델링하고 도면이 같이 있어야 변화를 시켜도 같이 변화가 됩니다. 쉽죠? 안 걸려도. 자, 이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 이 부분 됐고, 다 됐네요. 자, 어디 보자. 여기는 뭐 딱히 고칠 만한 게 없습니다. 여기서, 네, 중심만큼만, 원에 대한 중심선만 그려주면 끝날 것 같네요.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중심을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그러면 다 그린 것 같아요. 근데 위에 이 부분 있죠. 그죠? 이 부분이 상부잖아요. 상부니까 왠지 저 생각엔 이 부분 외형선 나타날 것 같아요. 그래서 스케치에 들어가서 이 부분 드래그 해가지고 형상투영 한 다음에 이 부분 라인을 읽겠습니다. 이렇게 하나, 엔터, 그 다음에 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누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네, 주석에서 외형선으로 바꾸겠습니다. 자, 바꿨습니다. 이 스케치 마무리 됐죠? 자, 그럼 3개가 다 됐습니다. 네. 아, 근데 다 끝났네요. 그죠? 자, 치수면 되면 돼요. 자, 일단 어차피 한개 평면도부터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 평면도 하나 넣고 여기서부터 어디까지예요? 여기까지죠? 여기까지 2개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3개 자, 그 다음에 위치 치수죠? 위치 치수 엄청 중요합니다. 그죠? 구멍 위치 치수 반드시 2개 나와야 되겠죠?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지시선 그죠? 자, 여기서 클릭 적당히 빼고 클릭 그래서 마우스 왼쪽 계속 가운데 놓고 D-C 대문자로 C6 못따기죠. C는 못따기란 얘기예요. 아이고 이게 나오네. 한 번 더 꺾어줘야 돼. 안 꺾어지는가 봐요. 자, 한 번 꺾고 적당히 꺾고 한번 클릭 꺾고 난 다음에 계속 클릭 그 다음에 E-C C6 이렇게 해서 확인. 전면도 됐고요. 자, 편면도 됐습니다. 우측면도 하겠습니다. 우측면도. 자, 여기 보니까 치수가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8. 그 다음에 목깎기가 아이고. 자, R1이죠. 자, R1. 네. R2는 어차피 도시되고 지시 없는 모서리 라운드 R2로 되어 있으니까 표시 안 해도 됩니다. 그죠? 하지만 안 되는 거 표시해야겠죠, 원래. 그리고 전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얼마예요? 84 했고요. 바닥면에서 상부 중심까지가
48 하기 전에 바닥면 하부가 얼마였어요? 이만큼이 7이었죠? 7. 자, 7. 그 다음에 바닥면서부터 여기까지가, 중심까지가, 상부 중심까지가 48. 아이고, 너무 많이 가죠, 그죠? 좀 당기겠습니다. 48.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마지막 하나 지시선이죠? 지시선 되겠습니다. 자, 지시선 클릭한 다음에 적당히 좀 빼서 놓고 한 번 더 클릭, 마우스 왼쪽 계속 가운데 놓고 2 다시 파이 9, 그 다음에 드릴 대문자죠. 드릴 올 확인. Shift를 누르면 이게 뭐냐? 뭐 선이 삐뚤어지면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를 움직이면 이렇게 수직한 선이 나옵니다. 수평 수직하게, 그죠? 선이 일직하게 일직선상으로 나와요. 컨트롤 키를 누르면. 자, 그리고 이 밑에다가 테스트를 써야겠죠, 그죠? 뭐라고 써요? 자, 가운데 파이 18 한 칸 띄고 카운트 보링 C/B 쉼표 DP 깊이 DP가 깊이죠. 0.6 하고 나서 어떻게 얘를 옮기면 되죠. 파란색도 아이고 잘못네. 이렇게 움직이면 됩니다. 마우스 왼쪽 버튼 눌러가지고 적당한 위치로 잡아서 됐습니다. 자,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정면도도 자, 됐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자, 우측면도 볼게요. 우측면도 넣습니다. 자, 어떻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일단 하나,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둘,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셋,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 넷,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섯, 그죠? 그 다음에 이놈, 리브 두께 나와야죠? 그 다음에 얘도 목깎이 해줘야죠, 그죠? 목깎이 얼마인지 R1 표시해주고요. 그 다음에 각도, 얘하고 각도가 55도다 표시해줘야 되고. 네, 그러면 다 됐나요? 자, 다 됐습니다. 여기는 원통이니까 앞에다가 반드시 파일을 붙여줘야겠죠? 파이, 얘도 마찬가지로 파이, 네, 붙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하고 됐습니다. 자, 그러면 다 된 것 같아요. 네, 여기가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도 또 안 보이시니까 이렇게 된 것이 여기가 지금 R2라서 이렇게 된 거예요. 여기가 지금 일직선상으로 나왔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R1이고 여기가 R1 똑같은 R1이기 때문에 일직선을 못 갖게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기기제도에 보면 라운드의 모양에 따라 R과 R1과 R2의 크기에 따라서 라운드의 모양이 다르기 때문에 그 기기제도에서 확인하시면 되고요. 일단 중요한 것은 못 갖기는 큰 거부터 하고 작은 걸 한다. 못 갖기 하기 전에 못 따기를 먼저 한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브레이크아웃은 어떻게? 브레이크아웃은 치수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브레이크아웃 단면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본체를 완성했습니다. 자, 됐네요. 어디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도면에서 빠진 부분이 있나? 자, 보겠습니다. 네, 도면대로 됐습니다. 이 부분도 표시를 안 했네요. 자, 이 부분도 표시를 해주라고 되어 있네요. 그죠? 자, 그럼 이 부분도 당연히 이렇게 표시해주면 되겠죠. 근데 이 부분이 아니에요. 이 부분이죠. 그죠? 요 부분이죠. 그죠? 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R1이죠. 그죠? 이 부분도 R1이라고 표시를 해줘야 되니까. 그래야
그래야 이 부분이 이렇게 일직선상으로 나오는 거예요. 휘지 않고. 그래서 이 부분을 표시해 줘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도면에서 받는 것처럼 더 이상은 없는 것 같아요. 작업이. 그것만 빼고는 됐습니다. 네, 여기까지 생산자동화 CAD 작업 실기 12강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